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라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은퇴 생활에서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답변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금 생활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역가입자로 돼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계실 텐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면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거를 이제 점수화 시켜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소득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소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많아서 또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금생활자 입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뉴스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제 감사조사 보고서를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부분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때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도 포함시켜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하라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파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적연금을 반영했을 때 또 반발도 또 꽤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정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이 오늘 이제 주로 방송에서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9월 달부터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됩니다. 이제 곧 개편이 될 것 같은데, 지역 가입자 입장에서 이번에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생활 하실 때 연금 받으시는 분이 대부분 지역 가입자에 포함되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 이게 좀 달라진 게 꽤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에 피부양자로 남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은퇴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아니면 불리한 거냐? 이렇게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9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보험료는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분들 중에는 이제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9월 이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게 개편 전하고 개편 후를 한번 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제 피부양자라는 거의 조건들을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8월 이전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단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또 별도 조건을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 연간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없어야 되는 기준으로 좀 강화돼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사업 소득은 없을 거니까 한 3,4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소득 조건에 더해서 이제 재산 조건이라는 게 또 별도로 부과되는 게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재산, 여기서 재산이라는 거는 토지, 건축물, 주택, 뭐 선박, 항공기 있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포함됩니다. 이걸 이제 시가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4천만 원 이하이신 분, 그러니까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 그다음에 소득,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가고
9억 원 이하이신 분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시면 이제 피부양자가 등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9월 이후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신 분, 그리고 재산 5억 4천만 원 조건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 중에서 연소득 조건이 3,400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으로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소득 2천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피부양자에서 그 조건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이 27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피부양자의 1.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중에 한 98.5% 정도는, 대다수 피부양자들은 현재 자격을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제 보건복지부는 그렇더라도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을 해주는데, 경감률은 1년 차에는 한 80%, 2년 차 60, 3년 차 40, 뭐 4년 차 20%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조건들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은 연금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현재 자격요건 판단 기준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신 분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월 연금 수령액이 283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해당될까요? 그럼 현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 그만큼 받으시는 분이 있냐라고 하면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한 달에 246만 원 정도를 받으시니까,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피부양자를 지금까지 뭐 자격을 상실한다거나 피부양자가 못 되거나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 규모가 뭐 5억 4천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안 되겠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제 피부양자 자격에 탈락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는 소득이 이 규모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가 못 되시는 분이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연소득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좀 사정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면 월 소득으로 보면은 166만 7천 원? 뭐 166만 원, 뭐 167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이 조건 때문에 탈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 제가 발표 자료로 2022년 3월 기준 자료를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노령연금 수령액이 160만 원 넘는 수급자가 한 7만 2,246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 아까 이분들 중에 이제 167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탈락이 예상되지만, 대다수의 국민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뭐 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소득 정률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특히 소득과 관련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정률제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뭐 정률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걸 알려면 지금 방식부터 먼저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각각 등급을 나누고요. 등급당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설정해서 요거는 몇 등급, 그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점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부과한 다음에 1점당 몇 점씩 몇 원씩 보험료를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점당 205.3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점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9월부터는 이제 이 등급제가 아니라 정률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간 단위로 이렇게 등급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들을 보험료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현재 직장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도 똑같이 이제 자기 소득의 6.99%를 이제 앞으로는 9월 이후에는 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잖아요. 이 과정에서 내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등급제하에서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전부 97개 97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가 이제 소득 구간별로 이제 등급을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등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연소득이 100만 원부터 12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1등급에 해당되시거든요. 그럼 1등급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얼마의 점수를 부여받냐면 82점. 82점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1점당 보험료가 205.3원이니까 82점을 곱하게 되면은 16,835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1등급 제가 소득 기준이 연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소득 100만 원 사람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월 한 8만 3천 원 조금 넘게 버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보험료로 16,835원을 낸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보험료율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20%가 조금 넘습니다. 120만 원 버시는 분 입장은 월 10만 원 버는 거니까 10만 원 벌고 보험료로 16,835원을 내면 보험료율이 16.8%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이 6.99%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보다 보험료율이 훨씬 더 높게 내시는 거죠. 그러면 소득 등급이 낮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등급까지가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쭉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봤거든요. 지금 화면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8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3,860만 원 이하이신 분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8등급이면 연소득이 한 3,860만 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가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1,095점 정도를 부여받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95점에다가 205.3원 정도를 곱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22만 4천 원 조금 넘는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률제로 전환한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3,860만 원 곱하기 6.99% 나누기 12달이니까 12로 나눠주면은 22만 4천 원, 이분도 한 22만 4천 원 조금 넘는 보험료를 내게 되니까 요 언저리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갈린다. 그래서 38등급 이하이신 분은 어느 정도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등급제니까 구간별로 소득이 나눠지니까 그 구간의 중간값 정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소득이 중간값 정도에 해당되신 분의 어느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래프일 텐데, 지금 잘 보시면 1등급에서 38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쭉 인하 효과가 보이시죠? 그래서 한 38등급까지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고 39등급에 넘어간다 그러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냐? 그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실 거니까 그걸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수 가입자분들이 전환으로 인해서 보험료 인하 혜택은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다. 상당수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좀 전해드릴 거가 있는 것 같아요. 9월부터는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한 평가율이 좀 달라집니다. 현재는 연금 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9월 이후에는 연금 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제 소득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보고하는 소득은 보면 이자소득, 배당, 기타, 사업, 근로, 연금소득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 연금소득하고 근로소득은 솔직히 이제 중요한 소득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건강보험료를 다 부과하는 거는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9월 이후에 50%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금으로 노령연금으로 1,000만 원 받으시는 분 같으면 지금은 소득이 3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9월 이후에는 연 5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이제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인하 요인이랑 이게 연금보험료 소득 인정 비율 상향에 따른 인상 요인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돼서 서로 효과를 상쇄해 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느 효과가 더 크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늘어나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걸 이제 또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4,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 4,100만 원이면 월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42만 원 정도 연금 소득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이 여기다 포함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개편 이전부터 한번 보면 4,100만 원이면 지금은 개편 이전에 30%를 소득으로 보게 되니까 한 1,230만 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는 걸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1,230만 원이면 20등급 정도에 해당돼서 580점 점수를 부여를 받거든요. 그럼 보험료로 지금 얼마를 내고 계시냐, 이분들이 11만 9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9월 이후에 부가체계가 개편되면 342만 원에 한 50%를 한 다음에 보험료율 정률제 적용하니까 6.99%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11만 9천 원 조금 남짓되는 보험료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비슷해지는 지점이 요 부근에서 이제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소득 구간별로 계산을 한 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지금 화면에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8월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옅은 하늘색, 그러니까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9월 이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 제가 약간 음영 처리를 해놓은 요 부분에서 이제 손익분기가 발생되는데, 거기가 연소득 4,100만 원, 월로는 한 342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 있으신 분들이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래도 342만 원보다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약간 인상이 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부가체계 개편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연금소득 보유자 중에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4.2% 정도, 한 8만 3천 명 정도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번째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최소 보험료 인상 효과,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연금 소득이 연간 4,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가 그러냐라고 많은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왼쪽 아래쪽을 잘 보시면 연금 소득이 월 33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 분들은 9월 개편으로 보험료가 약간 더 인상되는 부분들, 그래프상 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소소득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만 원보다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소득과 상관없이 14,650원, 소득과 관련해서는 14,650원의 보험료를 최소 납부하게 해놨어요. 이게 최소 보험료 조건인데, 9월 이후에 이제 정률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장 가입자랑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신 분이 최소 19,5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통일시켜서 직장 가입자의 최소 보험료 조건을 지역 가입자한테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소득 100만 원에서 뭐 336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연소득이 336만 원이면 연금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9월 이후에는 50%를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이 672만 원 이하이신 분이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그걸 월로 나누게 되면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 672만 원을 받으면 월 한 5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19,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신다. 그러면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보다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 보험료가 조금 늘어나냐 그러면 연금 소득이 연 400만 원 정도, 월로 보면 한 33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어요. 그거보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 연금은 그거보다 이제 많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또 소득이 그러니까 보험료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아주 소득 연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약간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연금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서 표 한 장으로 제가 좀 만들어 본 게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금 소득 규모별로 변경 전 현행 상태에서랑 개편된 이후 상태에서 보험료 증감 효과가 어떻게 정도 되는지 이제 표로 딱 한 장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간 연금 소득이 400만 원 이하이신 분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보험료가 많이 증가했을 때 한 2,665원 정도가 늘어나는, 개편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1,500만 원부터 4,100만 원 이하이신 사이에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뭐 많게는 한 6,600원, 작게는 한 3,300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4,100만 원보다 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다수 연금 생활자들 보면 연 400만 원에서 뭐 4,100만 원 사이에서 연금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인하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서 연금 생활자의 보험료 인상되나 인하되나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구독은 당연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